조은영 기자님이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여러 기업, 인물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죠. 약사인 제가 봤을 때는요,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든 약, 이만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7명이 약을 복용한 후 사망했던 대위기를 겪고도 말이죠. 소비더머니 특별편 3회에서는요, 아스피린보다 먼저 만들어졌지만 반세기가 지나서 판매되기 시작했고,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진통제가 되나 싶더니 억울한 독극물 사건으로 위기에 처했던 약. 그렇지만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고 심지어 안전한 약의 기준을 만들어낸 이별의 아픔도 치료해준다는 세계인의 진통제 타일레놀에 대한 이야기 소개해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타일레놀이 이별의 아픔을 낫게 해준다는 말이 사실이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또 논문을 넣어보지 않습니까? 2010년 미국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절로 인한 고통과 관련된 신체적, 신경적 반응을 타일레놀이 실제로 줄여줄 수 있다고 해요. 한쪽에는 타일레놀을 주고 다른 쪽에는 타일레놀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자들한테 옆에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게임을 할 건데 공을 주고받는 게임이다. 그래서 3명이 공을 서로 주고받는 거야. 근데 사실 실험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컴퓨터였죠. 세 사람이 계속 공을 재미있게 주고받다가 갑자기 둘이서만 던지고 실험 참가자한테는 공을 안 줍니다. 사회적인 거절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실험 참가자들이 고통을 느끼는데요. 이때 타일레놀을 준 쪽하고 주지 않은 쪽하고 통증이 느껴지는 거에 대해서는 비슷하다고 답을 했지만, 실제 뇌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조사해보니까 타일레놀을 준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확실히 반응이 무뎌지는 게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사랑이나 우정과 같은 그런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이별 통보를 듣고 거절을 받으면 마치 몸이 아픈 것처럼 고통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런 통증에도 진통제인 타일레놀의 약효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부작용도 하나 있거든요. 타일레놀이 공감 능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타일레놀 1000mg을 복용한 사람들이 실제로 약을 먹지 않고 플라시보를 준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덜 공감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긍정적인 경험을 할 때 또 덜 기뻐한다는 그런 연구도 있었고요. 헤어짐의 고통, 거절당한 아픔, 정말 괴롭긴 하지만 내가 겪는 감정을 참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더 건강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도 현용 기자님과 이별의 아픔 잘 받아들이고 계시길 바라면서 저도 아파요. 타일레놀의 역사는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포장지 뒷면을 보시면요, 타일레놀은 아세타미노펜이라는 단일 성분으로 되어 있죠. 이 아세타미노펜이라는 약물은 1878년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화학자 하먼 앤 모스가 처음 만들어냈는데, 미국에서 발견을 했지만 그 당시에 독일 학술지에서 발표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화학하면 독일이었거든요. 이런 역사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예전에는 나트륨, 칼륨 이렇게 배웠던 걸 요즘에는 소디움, 포타슘 이렇게 배우죠. 과거 일본은 화학이 발달했던 독일식 용어를 사용했고,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국제적으로 영어로 소통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영어식 표현으로 바꿔 쓰게 된 겁니다. 이거를 두고 아재 판독기라고 하는 글이 화제였었는데요. 저는 아재 많습니다. 아세타미노펜은 아스피린보다 약 20년 정도 먼저 발견됐지만 타일레놀은 그보다 한참 후에 세상에 나오게 됐죠. 1887년에 한 독일 의사가 이 약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헤모글로빈이 정상적으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서 피부가 파랗게 변하고 숨이 차면서 죽을 수 있는 메the모글로빈 혈증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 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세타미노펜은 진통제로 빛을 보지 못하고 묻혀버렸고요. 이때 독일의 제약회사 바이엘은 아세타미노펜의 사촌격인 페나세틴이라는 약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아스피린이 히트를 쳤습니다. 195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세타미노펜은 타일레놀로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독일 의사의 주장과 달리 쥐가 대량의 아세타미노펜을 복용해도 메테모글로빈 혈증이 나타나지 않고 괜찮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또 반면에 기존에 그 당시 인기 있었던 진통제들은 문제를 하나둘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1950년까지 진통제 시장을 점령했던 페나세틴은 신장 관련 부작용이 확인이 됐고요. 또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위장 자극, 그리고 아이들에게 썼을 때 치명적일 수 있는 레이 증후군과 연관이 있다는 게 알려진 거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스피린은 요즘에도 보시면은 어린아이한테 쓰는 건 조심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아스피린 계열의 약이 위장에 부담을 주는 반면에 타일레놀은 작용하는 기전이 좀 달라서 소염작용은 없이 통증을 느끼는 기준치만 높여서 진통 효과를 내는 기전이기 때문에 위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죠. 흥미로운 거는요,
타일레놀이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아직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1955년 로버트 맥닐이라는 미국의 약사가 처음으로 타일레놀 대량 판매를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어린이용 해열제로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빨간색 소방차 모양 포장재 담아가지고요. 아이들 이마가 뜨거울 때 쓰는 물약으로 광고를 했었습니다. 아마 강력한 경쟁자인 아스피린하고 부딪히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성인용 해열 진통제로서 타일레놀은 존재감이 없었는데요. 용량이 325mg인 타일레놀 레귤러 스트렝스가 있긴 했지만 의사가 처방하는 진통제 중에 하나로 주로 쓰였을 뿐 일반 소비자가 처방 없이 구입하는 그런 일반 의약품으로서는 판매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1959년 존슨앤존슨사에서 맥닐의 회사 맥닐 레보레토리즈를 사들이면서 타일레놀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존슨앤존슨은요 3,300만 달러, 지금 돈으로 3억 3천만 달러에 맥닐 레보레토리즈를 인수했고요. 타일레놀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이 상황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존슨앤존슨은 아스피린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면서 타일레놀은 부작용이 덜하다는 걸 강조했고 1975년에는 한 달에 약 성분이 500mg 들어있는 타일레놀 엑스트라 스트렝스를 출시하면서 타일레놀이 서서히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미국에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진통제 중에서 5위를 차지하죠. 물 들어올 때 노 저이라고요. 존슨앤존슨에서는 타일레놀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의약품 판매에 집중할 수 있게 맥닐 컨슈머 프로덕트를 독립시킵니다. 그렇게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이어진 뒤에 1976년 7월 마침내 타일레놀은 미국에서 OTC 일반 의약품 진통제 1위 브랜드가 되죠. 이후 1982년 시장에서 무려 35%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1982년 9월 미국 시카고에서 타일레놀을 먹고 무려 7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거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존슨앤존슨의 브랜드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사건이 터진 지 몇 주 만에 타일레놀의 시장 점유율이 7%까지 떨어지게 됐죠. 하지만 사건을 살펴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사망자들은 12세에서 35세까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었고 또 이들이 복용한 타일레놀은 2곳 이상의 다른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이었던 거였습니다. 결국 약이 잘못 제조된 게 아니라 제조된 뒤에 완제품 캡슐에 독이 들어갔다는 게 밝혀지는데요. 누군가 매장에 진열된 타일레놀 캡슐 병에 몰래 청산가리를 주입한 뒤에 다시 진열돼 놓았고 그걸 모르고 구매한 뒤 복용한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던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요, 지금처럼 뭐 안전캡이라든지 아니면 비닐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안전포장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병을 열고 캡슐을 꺼내가지고 그 안에 독약을 집어넣어서 다시 포장해서 가져다 주면 그걸 모르고 복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참고로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는 제임스 루이스라는 남성인데요. 이 루이스의 5살 배기 외동딸이 심장 수술을 받은 뒤에 봉합사가 끊어져서 사망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봉합사 제조사의 모기업이 바로 존슨앤존슨이었고 검찰은 아버지인 루이스가 원한을 품고 일을 벌인 걸로 보고 있었죠. 그렇지만 검찰에서 실제로 루이스를 기소하진 못했고요. 지난해 7월 루이스가 사망하면서 이 사건은 결국 미궁으로 남게 됐습니다. 독극물 사망 사건 이후에 존슨앤존슨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 직후에 즉각 전 세계에서 3,100만 병의 캡슐병을 리콜을 했고 새로 생산된 제품으로 무료 교환해줬죠. 이때 비용만 1억 달러, 이 당시에 공항에서 쓰는 엑스레이 수화물 검사기까지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분자 속에 금속 원소가 없지만 청산가리는 시안화 칼륨, 그래서 분자 속에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X선의 투과율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의약품 업계 최초의 대규모 리콜 사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독극물 사건 이후에 약 6주가 지나서 새로운 포장의 타일레놀 캡슐을 다시 시장에 내놓습니다. 이번에는 병 입구에 알루미늄 실을 부착해서 위조를 방지했고 또 병 뚜껑 외부에는 플라스틱 실을 둘러가지고 무단 개봉을 막을 수 있게 했는데요. 요즘에는 약이 전부 이런 식으로 포장되어 있잖아요. 바로 40년 전의 타일레놀 독극물 사건이 요즘에 우리가 익숙한 템퍼프루프 패키징이라고 하는 안전 포장 방식을 제약업계의 표준으로 만들어준 셈입니다. 1989년에는 미국 FDA에서 모든 제약사에 이런 안전 포장을 하도록 연방 지침까지 만들었는데요. 타일레놀 독극물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엔 정말 어렵죠. 하지만 타일레놀 제조사는 대규모 리콜과 또 안전성을 강화한 새로운 포장으로 소비자 신뢰를 다시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낸 위기 관리의 교과서적 사례로 꼽힙니다. 독극물 사건이 벌어지고 1년도 안 돼서 시장 점유율을 거의 이전 수준인 29%까지 회복시켰고요. 타일레놀 독극물 사건은 기업들의 위기가 생겼을 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타일레놀의 안전성 논란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1980년대에 타일레놀이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한테 간독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1993년에 미국 FDA는 과음, 알코올 중독자가 타일레놀을 복용하면 심각한 간 손상 위험이 있다는 경고문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에 함유된 약이 타일레놀 말고도 너무 많아서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너무 많은 아세트아미노펜을 한 번에 복용하게 되면 중독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실제로 집에 있는 두통약, 감기약, 근육통약 이런 것들 집어가지고 성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어디에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진통제를 잘못 먹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간 부전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또 심하게는 간을 이식받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요, 타일레놀의 하루 최대 복용량을 4,000mg에서 3,000mg으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타일레놀 ER 같은 경우에는 한 박스에 6알로 포장 단위를 줄였는데요. 하루에 6알까지만 먹을 수 있다는 걸 모르고 더 많이 복용하는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의도적으로 약을 과잉 복용하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회복된 뒤에도 심각한 뇌 손상, 간 손상과 같은 문제가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진통제는요, 말 그대로 진통을 참기 위해서만 복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타일레놀은 안전한 진통제가 맞습니다. 1982년 비극적인 독극물 사건이 있었음에도 제일 안전한 성분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할 때 여러 차례 품절,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죠. 하지만 간독성 측면에서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타일레놀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진정성 있게 대응하는 게 말로는 참 쉽지만 내 인생에서 실제로 그런 위기가 닥칠 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소비더머니를 이끌어온 조현용 기자님이 뉴스데스크 앵커로 영전하시고 난 뒤에 우리 소비더머니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타일레놀 편을 마칩니다.